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포스코홀딩스 주가 추이는 그냥 시장 지수 내려가는 만큼 똑같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별 차이 없이 좀 흘러가는 하루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5년대 포스코홀딩스 전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총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더 싹 다 가져와서 정리를 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집중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 푸념도 상관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가 내리는 거 너무 빡친다, 너무 화가 난다,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화를 배출하는 그냥 댓글 창구 수단으로 쓰셔도 되니까 그냥 댓글 여러분들 화나면 화난다, 응원되면 응원한다, 나는 덕분에 버틴다, 이런 댓글 여러 가지 달아주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2025년 이제 당연히 주가를 보려면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 수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증권에 있는 영업이익 컨센서스랑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그래프화 시킨 거, 주가 차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통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라고 말씀을 분명히 맨날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컨센서스, 미래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기울기가 가파른 애들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는 가파르지는 않지만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가팔랐었던 조선주들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포스코도 과거 이력을 보고 미래 이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2019년도 때 영업이익을 3조 8천억 정도 찍던 시절에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로 들어가면서 2조 4천억을 찍으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뒤에 보이는 차트도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크게 폭등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9조 2천억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수준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22년 때 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조 8천억까지 반토막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가도 당연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024년 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다른 건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때 구간까지는 우리가 이 실적에 연동을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던 시기였어요. 근데 2023년 때 들어와서 특히나 중순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배터리 아저씨의 이러한 입김 때문에 이제 시장에 펀더멘탈을 무시한 이 수급이 쏠리면서, 특히나 개인 수급이 쏠리면서 실적과 역비례하면서 엄청나게 반비례하면서 올라갔었던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보다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주가는 과거 9조 2천억 찍던 때보다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가 폭등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폭등이 일어났었던 시기였었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리튬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 빠지는 건 여기서부터 빠지긴 했는데, 이때부터는 리튬 가격의 그런 미래 성장성에 대한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겹겹이 악재가 겹쳐서 주가도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빠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서 결국에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2조 6천억을 찍어서 지금 내려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는 여기까지 좀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한번 더 해보자면, 현재 영업이익은 코로나 당시보다 10%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 그러니까 2조 4천억 대보다 2조 6천억 대, 10%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2020년 코로나 패닉세를 제외하고 이때는 평균 주가가 20만 원 수준이었어요. 자, 그리고 2024년 때는 주가가 26만 원으로 마감을 했죠. 자, 근데 이거는 영업이익 밸류, 2020년 코로나 때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더 높았었던 이 밸류와 2000지 프리미엄을 조금 반영을 했을 때 26만 원으로 마감을 한 거고요. 2015년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조 2천억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찍힐 것으로 증권사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철강이랑 리튬 자재 가격 프리미엄을 부여했을 때는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 라는 건데, 결국에는 시기가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제가 가치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가치주는 결국에 원자재 가격, 철강과 리튬의 가격 상승 때부터 이제 주가가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철강은 우리가 이제 반덤핑 조사가 하반기에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뒤늦게까지 보고 있었지만, 이번에 2월에서 3월까지 좀 땡겨졌던 거를 고려하면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반기부터 저번에 이제 반도체 D램 가격과 좀 연동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중반기부터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는 연말까지는 못해도 30만 원 이상까지는 가는 거는 진짜 정상이다. 여기 위까지는 올라와줘야 또 합리적인 주가 수준이 편성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추이들, 이러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했을 때는 그렇게 가는 수순이 진짜 맞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때 이제 당장에 이제 2월 초 때 발표 예정인 이 4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도 컨센서스를 기존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6천억 원대였거든요. 한 6,200억 원대였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낮췄죠. 얼마로? 5,988억 원대로 낮췄습니다. 자, 시장에서도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기대감 또한 거의 바닥 수준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급반등은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기로 막 20%의 양봉이 꽂히려면은 실적 폭등도 받쳐줘야 됩니다. 예전에 2021년도 12월 이때 9조 2천억 원 찍어줬었던 때처럼 영업이익에 엄청난 폭등이 받쳐줘야 되고 그만큼 강제의 가격이 폭등하고 리튬의 가격도 폭등해줘야 포스코홀딩스의 유의미한 20% 이런 불기둥을 꽂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포스코홀딩스나 아니면 다른 배터리 기업 가지고 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하면서 썸네일을 붙여가지고 매 영상마다 희망 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그분들 영상 올라올 때마다 매일 보거든요. 보면은 뭔가 이제 좀 논리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듣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까지도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시니까 아우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런 방송은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리튬 강제 가격 급등 나오는 거 아니면 포스코 주가 우상향은 해도 우상향은 조금씩 해도 이런 급등 빡빡빡 꽂히는 거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희망 주는 방송을 좋아하는데 돈 버시려면 현실적인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2025년을 대응을 할까에 대한 솔루션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여러분들 포스코대로 두십시오. 현재 가장 현명한 방법은 딱 한 개입니다. 포스코는 지금 최소 배당이 고정돼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000원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시기,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은 제가 알아서 다 알려줄 거예요. 2차전지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 양극재 구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2차전지에 대한 투자는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2차전지에 해당되는 모든 종목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어느 특정 종목을 선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세컨 그레이드 구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 10배거, 다음 10배 가는 종목은 이 세컨 그레이드 2세대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반드시 잘 알고 공부를 해가시면 다음 2000지 사이클 때 여러분들 10배 먹을 종목들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2000지 다음 10배거를 찾기 위해서는 퍼스트 그레이드와 세컨 그레이드, 서드 그레이드 이 순환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넘어오는데 이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을 겪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은 대부분 주행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성장기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특히 양극재 부분이 주행거리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뭐 하이니켈 배터리, LFP 배터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연구개발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어딥니까? 에코프로, 금양, 엔캠, LNF 이런 데가 10배거가 갔어요. 에코프로 10배 갔고 금양 10배 갔고 금양 10배가 뭐예요? 더 갔죠. 그리고 엔캠도 10배 넘게 갔죠. 그 다음에 LNF도 10배 넘게 갔습니다. 이런 10배거 종목들이 우리가 뭐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에서 10배가 다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에서 10배가 나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무리이겠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사이클에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배터리 충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주유소 내연기관차를 끌고 주유소를 가면 주유구 뚜껑 뜯고 이제 주유구 꼽고 충전하고 가는 데까지 길어봤자 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시더라도 초고속 충전기를 써도 20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충전 속도에 대한 불만, 시간, 인프라에 대한 불만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조금 둔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2차전지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음극재 쪽이죠. 음극재가 결국에 이 충전 속도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주행 거리는 양극재, 충전 속도는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세컨 그레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음극재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극재에서 그 다음 세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에서 텐베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파야 되는 건 뭐냐면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CNT 도전제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머리 아프시죠? 이 CNT 도전제는 실리콘이 팽창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소재거든요. 근데 그 소재까지 같이 취급하는 기업이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A 기업 하나, B 기업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오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뒷부분까지 보시면 이 A 종목 하나만큼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B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정규반 회원분들께만 조금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무료로 푸는 거는 이 하나만 해드릴 거예요. 왜? 당연히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딱 하나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또 추가적인 세대를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음극재에 대한 배터리 충전 속도에 대한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서드 그레이드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차량 내부에 있는 IT 기기에 초점을 두고 차량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발전을 또 이루어낼 건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엄청 파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뭐다? 퍼스트 그레이드 지났고 세컨 그레이드에서 음극재 부분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 A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퍼스트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NF, 금양, 엔캠 등의 10배가 넘게 상승한 종목이 수두룩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컨 그레이드 구간의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종목들 굉장히 지금 시세가 안 좋은 상태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은 지금 주가 시세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다시 상승 추세를 타주려고 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지금 딱 두 개 종목이 지금부터 10배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포착이 됩니다. 여기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방송에서는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화나시는 분이 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있잖아요. 1월 17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이 4개의 종목 있죠. 아마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4종목 집중해서 보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HT 현대 미포 한번 10% 이상 급등이 나와줬었다가 지금은 좀 깔아앉았고요. BHI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올랐다가 지금 시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KC 이 두 종목만 가면은 완벽한데, 자,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SKC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고점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C 같은 경우에도 이때 말씀드려서 지금 조정을 조금 세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당연히 제가 이러한 눌림 구간까지 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한 종목 한 종목 다 눌림 구간 어디서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해라 라고 가이드를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도 너 때문에 물렸다 뭐 이런 악플이 달려요. 물론 제가 보기 싫어서 다 삭제를 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근데 그런 악플이 하나 두 개씩 달립니다. 현대미포, BHI 매수하신 분들은 악플 안 달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KC 이거 두 개 산 사람이 악플을 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공개 방송에서 종목 추천 어떻게 드리면은 무조건 이런 눌린 구간 나올 때 악플 달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것들을 저는 감당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시죠? 저는 괜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욕먹고 싶지가 않아요. 분명히 제가 눌림자리 올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분할 매수 땡겨라 라고 말씀을 드려도 분할 매수 안 하시고 그냥 욕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진짜 1000명, 100명 중에 한 명은 꼭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A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따로 받는 이유는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10배 상승 기대주는 둘 중에 하나만, A, B 중에 하나만 제공을 드린다고 했었죠. 정규반은 A랑 B 종목 둘 다 알아서 매집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신청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간 저한테 좀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던, 연락을 많이 주셨던 여러 구독자와 여러 시청자 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성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만 좀 눌러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왼쪽 화면처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요 체크만 조금 확인을 할 겁니다. 지나가는, 그냥 요번에 영상 처음 보셨는데 구독도 안 하고 그냥 준다니까 받아볼까 하는 사람한테 드릴 만한 이런 자선 사업의 영역의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시고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 문자로 받아보실 연락처 하나 딱 남겨주시고, 만약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으면은 뭐 본인의 개인 고민거리들, 그런 것들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드리는 거 바로 폭등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향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보시고 또 분할 매수했다가 또 눌리는 구간에서 물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분명히 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전망, 그리고 다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는 알려드렸고요. 이러한 시세 흐름과 시대의 흐름, 업황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써주는 그런 열렬한 성원을 받아서 장 선생 더 노력해서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